결단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최혜진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장윤석 의원 질의하시죠. 예. 이게 사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형법이다 보니까 사형제도가 있는 주하고 없는 주 사이에 그 비교 연구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수년 전에 읽어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사형 있는 주하고 없는 주에 대한 특정 범죄에 대한 발생률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에 저 형사정책 할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사형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과연 그 범죄자들한테 위화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비교법적 연구가 가능한 미국의 결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미국이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나가는 건 분명한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보셨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대단히 지금 보수적인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더구나 미국에서는 레이건 시대 이후로 신자유주의 형법학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처음부터 알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씌우는 건 당연하다. 이런 범죄학이 나오면서 삼진아웃 제도도 생기고 사형 제도도 부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회 전반의 기조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기조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공식 입장은 뭡니까? 이를테면 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있었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합헌이라는 의견서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합헌이라는 의견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장관님은 지금 장관 취임하신 이후로 사형 집행명령을 한 건도 내린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양심이나 소신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사형제도가 우리 참 유인태 의원님 옆에 두고 이 말씀하기가 참 대단히 좋아합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저희는 사형제도는 존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검토했던 사정을 놔두고 우리가 과거에 한번 벌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우순경이라는 사람이 56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중한데 남 생명 56명을 죽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든 부녀자든 임신한 사람이든 막 죽였어요. 그 다음 김대두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17명을 일가족을 죽였습니다. 또 화성에서 아시다시피 연쇄 살인 사건이 나와가지고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주민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그 불안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지존파, 뭐 영웅파, 막가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근에는 유영철이가 뭐 21명을 죽인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는 테러범이 있어가지고요.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 방에 말이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테러. 또 그 다음에 인종학살.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연 그 사람 하나 생명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은가? 우리가 형벌 등가 비례 원칙에 비해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형 두 번째로 사형에 그것이 위화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참 증명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그러나 사형 위화력이 없다 하는 것도 그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아까 제가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영국에서 23년 동안 사형 폐지를 하고 보니까 범죄가 1.7배가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늘었다 하는 것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물론 유리한 논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점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여론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2003년 10월에 국가인권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니까 65.9%가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작년 7월입니다. 그 이듬해인 작년 7월에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니까 66.3%.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3분의 2가 사형은 있어야 된다.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본인만이 생명이 귀중한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아직도 사형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형제도는 있어야 된다. 다만 사형은 신중하게 선고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은 필요하다. 또 사형 이 선고되는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좀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본질적인 논쟁들이라 하질 않겠고요. 지나치게 응보형 개념 여기에 집착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사형제도는 수천 년 동안 있어왔지만 범죄는 계속 늘어갑니다. 사형제도가 가장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인데 범죄는 계속 늘어가고 있죠. 흉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는데 지금은 총으로 쏴 죽이면 되니까 사회가 발달하고 도구가 발달하고 조직화됨에 따라서 갈수록 범죄는 흉폭화되고 조직화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사형제도가 과연 존재한다 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다잖아요.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대안으로 가서 지금 93년에 사형 집행을 받은 2명, 94년 2명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10몇 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특별히 일반 수용자보다 경비가 더 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호제도가 보호관찰제도가 아니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청송보호감호소 같은 데가 다른 기관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중구금 교도소나 경구금 교도소로 분리시켜서 이런 종신형자들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분류 수용이라든지 분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 과제로 생각하고 교정 행정에 금년부터 그 분류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중재 경제로 나눠서 수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걸로 저희들 교정 행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수용상 여러 가지 실태 문제는 제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우리 교정국장께 특별히 제가 잘 한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정국장 실무자로 하여금 한번 보고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정국장 나오셨네? 안 나왔습니까?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하죠. 예.